리사이클 창업은 내가 가진 자본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사이클 창업 햇지입니다. 요즘 불경기다 하는데 체감이 되시나요? 오늘은 폐업하는 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폐업 직전인 원상복구 하기 직전인 매장이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불경기가 정말 몸소 체감이 되실 거예요. 저는 주변 사업하는 분들 다수가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제 사업은 역시 클라이언트가 많이 줄어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이 리사이클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상권 분석 일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당장 강남만 봐도 공실이 넘쳐나고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자리들, A급 입지는 그런 데로 유지를 하고 매출 잘 나오는 매장들도 있죠. 그런데 B급지나 조금 빠지는 자리들은 정말 예전에도 바글바글 했던 곳임에도 무권리나 정말 낮은 권리금의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업에서 이런 자영업 현상의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바라봤을 때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창업자랑 2호점, 3호점 늘려가는 사람 모두 이전보다 부동산을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마케팅에 대한 돈을 많이 지불할 바에 임대료를 그냥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에 입점하겠다는 생각이 많아져서 B급지, C급지 입지에는 안 들어가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B급지, C급지에서 이제 차려서 마케팅 잘하면 장사가 매우 잘 되던 시기도 있었죠. 지금도 유효는 한데 비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올라서 그 비용보다 차라리 임대료를 조금 더 내는 게 비용적 절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경기 현상에서 함께 항상 등장하는 게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요즘 창업하면 안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나와서 뭐 창업하면 안 된대요. 근데 창업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불경기고 폐업이 많다라는 건 어떤 현상일 뿐이고 답을 추론하는 거는 공부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본인의 몫인 거지 전문가들의 너무 말에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 사업을 안 하는 게 마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현상과 개인적 의견을 구분해야 됩니다. 항상 대중 생각을 따라가면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안 좋은 경기와 함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고 이런 안 좋은 상황과 위기 속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방법을 떠올리거나 남들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오히려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도 있고요. 이런 믿음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위기 속 기회가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 수많은 방법 중 하나가 폐업을 앞둔 매장을 무권리로 인수받아서 창업하는 리사이클 창업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건 제 생각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리사이클 창업은 내가 가진 자본을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장의 시설이 감가생각이 생겼다고 해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 가치 있는 물건이나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조금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조금의 내 입맛대로 투자하면은 보통 투자하는 시설 투자금, 집기 투자금보다 5분의 1, 많게는 20분의 1의 돈만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매장에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들을 단순 교환 가치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바닥 관리나 이런 거 빼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시설이든 집기들을 추가하고 수정하기만 하면 2천만 원이 채 들지 않고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보충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채우고 충당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합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업을 했을 때 1억이었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밖에 들지 않게 되면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 5분의 1 밖에 쓰지 않게 되는 거고 거기다 추가로 8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호점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2호점 차리는 것도 금방 차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 2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겠죠. 2천만 원 들여서 창업을 해도 아직도 내 수중에 쓰지 않은 6천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이 있고 추가로 1호점, 2호점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입맛대로 맞춘 투자금 1억 매장으로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기대하는 것보다 2천만 원 투자해서 그보다 수익이 적더라도 2개, 3개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내 사업적 능력도 올라가고 리스크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금액은 앞뒤 이제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말이고 금액의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맥락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한 실제 제 주변 사례들을 말씀드릴까 해요. 권리금과 시설비까지 하면 3억 이상 투자된 60평 음식점을 권리금 5천만 원에 인수해서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월 순수익 1,500만 원 내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기존 장사가 안 되는 파티룸 및 대여 공간 그런 거를 무권리에 인수해서 컨셉 바꾸고 기물 살짝 바꾼 500만 원 투자해서 월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억 이상 들어갔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스터디 카페를 오히려 원상복구 비용이나 이런 앞으로의 임대료를 생각을 해서 1,500만 원을 되려 받고 인수를 해서 200만 원 정도 투자해갖고 리뉴얼해서 흑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이유 중에 안 되는 이유를 정의할 수 있고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바꿀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리사이클 창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업종을 불문하고 안 되는 매장의 공통적 이유로 사장의 능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장의 능력이란 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2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 능력입니다. 마케팅은 단순히 홍보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재구매를 만들고 입소문을 만들고 매장의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인트는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관심 있고 내가 해왔던 일의 연장선에서 그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만 책임다고 한다면 리사이클 창업은 너무나 좋은 창업 방법이에요. 어떤 사업이든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외식업을 예로 들면 빼고 빼면은 음식과 맛만 남습니다. 공간 대업은 다양한 고객분이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커스텀할 수 있는지와 가격이고요. 스터디 카페는 오랫동안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지와 가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가격이 중요하고요.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리사이클 창업은 투자금이 현저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접어둘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리사이클 창업에 대한 관점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눠보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매물 찾는 방법, 이 리사이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매물을 어떻게 찾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